탐구A 104페이지 1번은 X, O, X, X. 그 다음에 2번. 자,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은 1초 동안 2m 갔으니 2m/s. 다시 1초 동안 2m 갔으니까 2m/s. 다시 1초 동안 2m 갔으니까 2m/s. 따라서 물체의 속력은 2m/s. 등속도 운동을 한 거고요. 그러면 10초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등속 운동을 한 경우에 이동거리는 어떻게 돼요? 이동거리는 속력과 시간의 곱으로 풀어주니까 2m/s로 10초 동안 갔겠죠. 그래서 얼마? 20m.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아니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려주고 얼마로? 속력이 2m/s인데 쭉 가서 10초 동안 요 그래프 아래 면적 이렇게 해줘도 되죠. 자, 그 다음에 탐구 B 1번은 잠깐만 자, O X X X 그 다음에 두 물체 중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큰 거는 뭐가 큰 겁니까? 질량이 큰 게 중력의 크기가 큰 거죠. 그죠? 왜? 중력 값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질량에다가 중력 값도 9.8을 곱해준 거니까 따라서 300g짜리 쇠공이 더 중력이 클 거고 10초 후 물체의 속력은 어차피 둘이 진공 상태니까 중력 가속도는 같잖아요. 따라서 어떻다? 같다, 동일하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0초 후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초당 속도가 9.8씩 빨라지니까 98m/s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106 여기서 잠깐 유제 1번은 5번, 유제 2번은 1번, 유제 3번은 2번, 유제 4번은 2번. 질문 있어? 유제 3번. 3번. 자,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 이게 시간 속력 그래프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시간 속력 그래프 아래에 면적이 뭐가 된다? 이동 거리가 된다. 자, 그러면은 시간 속력 그래프 아래 면적, 그러니까 A는 이만큼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예요? 50m가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 B도 똑같이 얼마가 됩니까? 50m가 이동 거리가 되죠. 둘 다 50m가 이동 거리인데 둘이 다른 점은 A는 속도가 어떻게 돼? 일정하게 줄어드는 거고, B는 속도가 일정하게 늘어난 거고, 이 둘의 차이예요. 다 틀렸고,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 거리가 둘이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속력은 같죠. 얼마로? 10m/s로 평균 속력은 같고, 높은 곳에서 가만히 누워 떨어뜨리는 물체의 시간 속력 그래프 모양은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점점 빨라져야 되니까 누구랑 같아? 이렇게 B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내신 속속 1번은 5, 2번에 3, 3번에 3, 4번에 3, 5번에 1, 6번에 3, 7번에 5, 8번에 4, 9번에 1, 10번에 1, 11에 1, 12에 5, 13, 11에 1, 12에 5, 11번에 2개. 1, 5. 12에 5, 13에 4, 14에 4, 15에 1, 16에 4, 17에 2, 18에 5, 19는 1, 그 다음에 20번은 자, 책상 위를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을 촬영한 동영상을 0.1초 간격으로 나타냈대요. 여기서 0.3초 동안에 간 거리를 봐야 되는 거니까 결국 끝에서 끝을 봅시다. 0부터 얼마까지 갔어요? 60cm를 갔죠. 그쵸? 그러니까 0.3초 동안에 60cm니까 m/s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쵸? 0.6m를 간 거니까 2m/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장난감 자동차가 같은 운동을 유지를 하면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가? 얘는 무슨 운동합니까, 지금? 간격이 같죠? 이동한. 그죠?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5초 동안 이동하면은 2m/s로 5초 동안 가면은 몇 미터? 10m. 그죠? 이렇게 되겠죠. 다음 21번은 오른쪽 그림은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거 무슨 운동이에요? 시간 속력 그래프가 일정하죠. 그렇죠? 따라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한 거고, 따라서 이 경우는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물체의 속력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보면은 얘는 속력이 20이니까 얘도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20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2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4초 동안에 총 이동거리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니까 80cm. 그러면은 2일 때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비례로 쭉 그려주고, 요 때가 얼마예요? 80, 요 때는 40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22번 오른쪽 그림은 쇠구슬과 깃털이 진공 중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시간에 따라 두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됩니까? 속력은 일정하게 빨라지는, 즉 두 물체의 속력 변화는 어떻다? 같다. 네, 그렇죠. 네. 다음에 실력 탄탄은 1번에 3, 2번에 2, 3번에 3. 질문? 10. 자, 가와 나는 장난감 자동차를 1초마다 연속으로 찍었대요. 자, 그러면은 일단 둘이 도착 위치가 똑같단 말이야. 그럼 도착 위치가 똑같은데 보면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찍혔죠. 그러니까 총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어요? 시간이? 6초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하나, 둘, 세 개가 찍혔으니까 총 얼마 걸렸어요? 3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사진 빼고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찍혔으니까 1초마다 찍혔으니까 6초, 얘는 3초. 그러면은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시간이 2배가 걸렸으니까 얘가 속력이 요거의 절반이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이동거리는 같은데 지금 시간이 얘가 2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속력을 V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돼요? 2V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간격이 일정한 걸로 봐서는 가에서 자동차의 속력은 일정하다. 나에서 자동차의 속력도 어떻게 됩니까?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속력은 빨라지고 있는 게 아니죠.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빠르다. 아니죠.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느리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네, 자 14번은 보면은 오른쪽 그림은 공중에서 가만히 놓은 공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사진이다. 지금 보면은 공과 공 사이의 간격이 점점 멀어져요. 공과 공 사이의 간격이 멀어진다는 소리는 같은 시간 간격 동안의 이동거리가 점점 늘어난다. 따라서 공의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속력 변화가 생겼다는 소리니까, 속력 변화가 생겼다는 소리는 운동 상태의 변화가 생겼다는 소리니까 뭐가 작용했다? 힘이 작용을 했다라고 봐줘야 돼요.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공의 질량하고 물체의 질량하고 상관이 없이 일정하게 작용을 합니다. 단 공기 저항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공에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을 한다. 그렇죠. 무슨 운동?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공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공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 경우는 내가 얘를 던져 올린 경우거든. 그럼 던져 올리면은 반대로 점점 사이 간격이 어떻게 돼요? 일정한 건 아니고 점점 사이 간격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낙하시키면 속력이 얼마씩 빨라져? 9.8m/s씩 빨라지잖아요. 근데 만약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던진 상태에서는 얘가 올라가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멈춰요. 멈추게 되는데 그때까지 속도가 얼마씩 느려져? 9.8m/s씩 느려져요.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서로 어떻게 되니까? 반대가 되니까. 그 다음에 네. 자, 1과 에너지. 둘 다 같은 단위를 사용을 해요. 1의 단위도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그럼 둘이 단위가 같다는 소리는 뭐다? 같은 물리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과학에서의 일을 한다라는 거는 물체에 반드시 힘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지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필요 조건이 두 가지죠. 힘이 작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의 방향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이동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일이 작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일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중요한 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구해줍니다. 그래서 힘 F가 작용을 하고 그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거리 S만큼 이동을 했었을 때, 그래서 1W는 힘과 이동거리의 곱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줘요. 그래서 1의 단위는 뭘 쓴다? 줄. 힘의 단위는 뉴턴, 이동거리 단위는 미터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뉴턴 곱하기 미터가 결국에 뭐가 되는 거다? 줄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뉴턴의 힘으로 1m를 이동시키면 이때 해준 일의 양이 얼마가 돼요? 1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줄은 1뉴턴의 힘을 작용해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m를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중력과 일의 양 봅시다. 중력이 이게 일을 해주는 대상이 뭐냐가 중요한데,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게 있고요. 중력이 일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중력과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주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주는 거고, 네, 중력이 한 일이면은 중력 방향으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데, 보면은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겁니다. 들어 올리면. 왜냐면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 물체의 무게는 아래쪽인데, 이걸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들어 올렸으니까 중력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한 거는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들어 올리려면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얼마만큼 힘을 줘야 되냐면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줘야지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일은 물체의 무게에다가 들어 올린 높이 H만큼을 곱을 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은 물체가 떨어질 때, 즉 떨어질 때라는 소리는 중력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물체가 떨어지게 되면은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자연낙하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누가?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해주니까 물체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빨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의 크기,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도 결국에 여기서 뭐예요? 물체의 무게죠. 물체의 무게에다가 떨어진 높이에 H를 곱해주면 중력의 한 일. 그 다음에 물체를 들어 올리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 물체의 무게에다가 곱하기 이동한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한 경우, 같은 방향으로 한 경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힘을 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었을 경우에 바로 뭐가 된다? 일의 양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1이 0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1이 성립을 하려면 세 가지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이동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동 방향이 힘의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첫 번째, 그러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힘이 0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1이 성립을 안 하겠지. 그치?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다. 즉 스케이트를 타고 한 방향으로 요거 등속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는 선생님이 운동 상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작용한 힘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면은 힘이 작용하지 않은 거예요. 네,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에는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0이에요. 그러니까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돼. 뭐 0.1m/s로 등속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100m/s로 등속 운동을 하거나 둘 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 물체에 작용한 힘은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는 일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힘은 줬으나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0이 돼버리면 당연히 힘은 있지만 이동거리 0이면 일의 양이 성립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해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이 경우는 0이 돼요. 혹시 삼각비 배웠니? 사인, 코사인 안 배웠니 아직? 원래는 고등학교에서는 정확한 식을 어떻게 풀어주냐면 F 코사인 세타 S라고 해요. 원래는 구해주는 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중3 아이들이 모르는 아이들이 더 많으니까 힘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주면 이렇게 이 각도로 실제로 그럼 얘는 어디로 이동해요? 요 앞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요 힘은 수평 방향으로는 요거밖에 작용을 안 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빗면에 대한 밑면의 비가 코사인 세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코사인 세타가 몇 도가 되면은 90도가 돼버리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아예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힘이 일을 하지 않은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는 이동한 거리가 왜 그러냐면 이 경우는 힘은 이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힘의 방향으로 준 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의 양도 0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를 보면은 얘는 앞으로도 가고 위로도 간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내가 물체를 들고서 계단을 올라갔다고 하면 힘을 준 방향하고 힘의 방향을 이동한 경우는 높이 연직 방향밖에 없죠. 수평으로 간 경우는 일을 안 한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만 어떻게 준 겁니까? 일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E라고 에너지는 둘 다 같은 단위를 사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단위를 사용을 해주니까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의 단위와 같은 뭘 사용한다? 줄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의 단위, 일의 단위도 줄고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다? 에너지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면 뭘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의 전환을 보면은 물체에 일을 하면 물체가 에너지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뭘 받아요? 일을 받아요. 일을 받은 만큼 뭐가 늘어나? 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뭘로 바뀔 수 있다? 일로도 전환될 수 있다. 내가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그만큼 줄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받은 물체는 그만큼 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해요. 그러면 추는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 가지냐면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는 걸 가져요. 이 상태에서 뚝 하고 떨어뜨리면은 추가 떨어지면서 말뚝을 박았잖아요. 또 추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속력이 생기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이 갖고 있는 에너지로 말뚝을 박아버리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봅시다.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바로 요건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높은 곳에, 높은 위치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줘요. 네, 중학교에서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정확한 명칭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크기는 질량이 mkg의 물체를 h만큼 들어 올릴 때 해준 일의 양만큼 그 높이에서 이 물체가 받은 일만큼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질량이 m인 물체가 높이 h만큼 있으면 내가 이 물체를 들어서 여기까지 올려놓는데 해줘야 되는 일만큼 얘가 뭘 가진다?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따라서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mgh라고 해서 풀어주는데 여기서 m은 물체 질량, g는 중력 가속도죠. 보통 이제 중력 가속도를 이 g라고 나요. 물체 질량은 킬로그램, h는 물체 높이에요. 그래서 뉴턴 곱하기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질량과 9.8 중력 가속도의 곱이 물체 무게니까 뉴턴, 높이가 미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뉴턴 미터니까 1 구해주는 거랑 똑같죠. 결국에는. 그지? 그래서 줄이 되는 거고 이때 가지는 에너지 값은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구해줄 때는 중요한 게 기준이에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측정을 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지금 보면은 지금 옥상에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얘를 지면으로부터 기준면을 삼으면은 높이가 얼마가 돼요? 5m죠. 근데 베란다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높이를 측정을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2m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면을 어디로 삼느냐에 따라서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높이를 측정을 했느냐가.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일로 바뀔 수 있느냐를 이제 실험을 해준 건데 나무 도막 위에 추를 떨어뜨리면 일단 여기 뭐가 있냐면 클램프가 나무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안 미끄러지는 이유는 이 클램프하고 이 나무 도막 사이에 작용하는 무슨 힘이 있어요? 마찰력이 있어요. 마찰력. 이 마찰력 때문에 결국엔 얘를 잡고 있게 되는 거고 나무 도막 위에서 추를 떨어뜨리면 이 나무 도막과 이 추 사이의 높이에 있는 뭐예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때리면서 나무 도막을 이동시키는 뭘로 전환돼요? 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어떤 일로 전환이 되냐면 추의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힘은 여기서 결국에는 뭐와 나무 도막과 집게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이동거리를 곱해준 만큼의 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래 일은 다 뭐 곱하기 뭐로 구해줘야 되니까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해줘야 되고 여기서 힘은 마찰력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도막의 한 일, 그러니까 나무 도막의 이동거리와 집게와 나무 도막 사이의 마찰력의 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의 질량이나 추의 낙하 높이가 2배, 3배로 커지면 질량이 2배가 돼도 위치 에너지는 2배가 되고 높이가 2배가 돼도 위치 에너지는 2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 도막도 똑같이 얘가 가진 에너지 값이 n배로 늘어나면은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도 어떻게 돼요? n배로 늘어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마찰력은 어떻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정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얘가 커진 만큼 따라서 이동 거리도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커지게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력의 한 일과 운동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는 높이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는 소리는 뭘 가진다는 소리예요? 빠르기를 가져요. 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력 V로 운동을 하면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과 속력의 제곱의 곱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바로 운동 에너지를 구해주는 식이에요. 따라서 질량이 클수록 운동 에너지도 커지고 속력이 커도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근데 속력은 어떻게 비례합니까? 제곱에 비례하죠. 그죠? 질량에는 그냥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운동하는 수레가 V로 운동하는 수레가 이 앞에 정지해 있는 나무도막하고 충돌을 하면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밀어내서 이동시키는 일로 바뀌어요. 그럼 얘가 왜 멈추냐면 이 바닥면하고 나무도막 사이에 뭐가 작용했어요?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마찰력이 작용을 했다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마찰력이 어디로 작용했겠어? 운동 방향으로 작용했겠어?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겠어? 반대 방향이죠. 그래야지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줘야지 멈추니까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했고, 따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일의 크기만큼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 같아질 때까지 얘가 이동을 하고 멈추게 될 겁니다. 가진 에너지만큼 뭘 해줄 수 있으니까 일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수레의 질량이 2배, 3배로 커지면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거리도 2배, 3배가 돼요. 왜?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니까. 근데 수레의 속력이 2배, 3배가 되면은 나무도막에 밀려가는 거리는 4배, 9배가 됩니다. 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이거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를 보면은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에는 물체가 뭘 받아요?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질량이 m인 물체가 높이 h에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끊임없이 뭘 받아요? 9.8m, 즉 mg만큼의 중력을 받고, 이 중력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요 h만큼 거리만큼 E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무슨 에너지만큼? 위치 에너지만큼 E를 받게 되고, 이 일이 결국에는 이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중력이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죠.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여기 도달해서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 처음에 얘가 갖고 있었던 무슨 에너지만큼? 위치 에너지만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한 일의 양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다? 같다. 그죠? 네. 그러면 이 옆에 그래프 하나 나온 거 요거 잠깐만 보자.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그래프 보면 일단은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구해요? E는 위치 에너지는 mg h로 구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서 높이가 일정할 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질량에 비례하죠. 높이가 일정하면은, 질량이 일정하면 높이에 비례합니다. 그죠? 어차피 이거는 상수라 변하진 않으니까. 근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E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봐봐. 속력이 일정한 경우에는 질량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비례 관계죠. 그리고 질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하고 속력의 제곱하고 비례 관계죠. 속력의 제곱하고는 비례지. 이렇게 보면은. 근데 만약에 이게 그래프가 속력하고 운동 에너지라고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차 함수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이게 속력의 제곱의 비례로 나왔는지 속력의 비례로 나왔는지를 확인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프 모양을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보존에서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역학적 보존이 여기가 안 나오고 2학기 때 나와.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네. 자, 그럼 113부터 117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개념 쏙쏙 답 맞춰보자. X55 1번은, 2번은 60줄, 3번은 중력 10N, 3, 30. 그 다음에 4번은
오른쪽 그림은 민선 무게가 100N인 물체를 든 채로 수평 방향으로 20만큼 갔죠. 그러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이런 한 경우 얼마 0이에요. 이 경우는. 그 다음에 5번은 555x. 그 다음 6번 4. 7번은 55x. 8번은 125줄. 9번 20줄. 10번은 9.8줄. 6번에 4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5x5. 그 다음에 2번은 나무도막을 더 멀리까지 보내는 거는 질량이 다른데 같은 속력으로 밀었으니까 당연히 B가 되겠죠. 그쵸? 왜 그러면은 질량이 크면 뭐도 크다? 운동 에너지도 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커서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더 많다. 그렇죠?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탐구 B는 1번은 555xx. 그 다음에 2번 질량이 2kg인 추가 50cm 높이만큼 낙하할 때, 근데 거리 단위다 미터예요. 0.5m예요. 여기가 중력이 추의 한 일의 양은 그러면은 9.8 m 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8줄 이렇게 되겠네요. 낙하 높이가 4배가 되는 곳에서 낙하를 시켰을 때 같은 지점을 지나는 추의 속력은 어떻게 되는지 서술하시오. 자, 그 높이가 4배가 되면 위치 에너지는 몇 배 됩니까? 4배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가 4배가 되니까 낙하 직전에 바뀌는 운동 에너지도 몇 배가 됩니까? 4배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4배가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질량이 같은데 속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4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속력은 몇 배가 돼야 됩니까? 2배가 돼야 되겠죠. 제곱의 비례하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학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제곱의 비례. 따라서 속력은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어떻게 되니까? 제곱에 비례하니까 얘가 4배가 되기 위해서는 속력은 몇 배? 2배가 돼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죠? 질문 있어요? 1번? 17조. 1번. 이거 쇠구슬이 낙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이 한 일은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그렇죠, 중력이 해준 이 일만큼 에너지가 늘어나야, 중력이 일을 했으니까 에너지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자유낙하하면서 속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빨라졌으니까 빨라진 속력만큼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죠? 같은 실험을 더 높은 층에서 위치한 실험실에서 하면 A점에서 쇠구슬의 속력도 더 커진다. 이거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높은 층에서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얘가 실제로 나무도막까지 낙하는 거리가 이게 높은 층이잖아. 얘가 높은 층에서 떨어뜨려서 이게 커진 게 아니라 어차피 층만 달라진 거니까 이거는 1층에서 실험하나 10층에서 실험을 하나 똑같죠. 실제로 기준거리가 짧아진, 기준거리는 똑같으니까. 밖에서 떨어뜨린다는 줄. 그럼 아니죠, 이거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숙제로 118부터 126까지 숙제로 하자.